바쁜 일상의 아침을 건강하게 챙겨 먹는다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겠지만 아침 빈속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하루의 에너지를 위해 빈속에 먹게 되면 속이 쓰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여 출근길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러한 음식들을 대신하여 간단하면서도 빈속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바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더욱 건강해지실 겁니다. 먼저 자세한 음식들을 알아보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빈속을 달래주는 가장 쉬우면서 건강한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서 자는 동안 분비되었던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자는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며 축 처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을 드시기 전에 꼭 물 한 잔을 생명수라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들 중에서 과일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섭취할 경우 토마토에 들어있는 펙틴과 위산이 만나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막고 내부 압력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복통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위결석이나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 역시 공복에 먹게 되면 펙틴과 타닌산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가 생기게 되며 그렇게 되면 담석이 생길 수 있으며 장운동을 어렵게 하여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적당한 포만감을 주며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은 잠들기 전에 먹으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공복일 때 체내에 흡수되면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마그네슘 성분이 혈액의 마그네슘 함량을 증가하게 하여 심장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 감, 바나나 대신에 아침에 먹기 좋은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 된다. 난 말처럼 사과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와 흡수를 돕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장 건강과 배변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기관지와 폐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 속 퀘세틴 성분이 미세먼지, 대기오염, 담배 연기가 일으키는 기관지의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몸의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는 작용도 합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사과의 껍질에 펙틴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사과를 고르는 방법은 사과를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하며 꼭지 부위까지 고르게 색이 든 것이 좋습니다. 꼭지가 잘 붙어있고 푸른빛을 띠면 싱싱한 사과이고 꼭지가 시들고 잘 부서진다면 오래된 사과이니 사과를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사과를 보관하실 때는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과일을 쉽게 무르게 하고 숙성시키므로 비닐이나 신문지에 따로 포장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 중 하나는 포만감을 위해 먹게 되는 고구마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주메뉴이면서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에 좋은 대표 식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 대용으로 많이 먹게 되는 고구마도 특히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악유질과 타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 생기는 것은 물론 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공복에 삶거나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높아지게 되며 잦은 다이어트로 위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 또한 아침에 고구마를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포만감을 주면서 식이섬유도 풍부해 고구마를 대체할 수 있고 위장 건강에도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감자입니다. 위에 염증 등이 있으면 공복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감자는 예로부터 아침에 속이 쓰리면 감자즙이나 감자국 등으로 먹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화불량과 속쓰림의 응급약이라 불릴 만큼 위장질환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항콜린 작용을 하는 아트로핀 성분이 들어있어 손상된 위의 회복을 돕고 통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으며 아르기닌 성분은 궤양의 출혈을 막고 위벽의 얇은 막을 만들어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는 감자는 프랑스에서는 땅 속의 사과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100g의 감자에는 26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2개면 일일 권장 섭취량 50mg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열에 강한 녹말 성분이 막을 형성해 비타민C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달리 가열하여 조리하더라도 96% 이상이 잔존해
비타민C 파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감자의 칼로리는 100g당 63kcal로 같은 양의 쌀밥 143kcal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해 혈당의 상승을 막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감자를 드시기로 했다면 적은 양보다는 많은 양을 사서 두시고 드실 텐데요. 감자를 보관하실 때는 직사광선은 피하고 서늘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스로 구매한 경우엔 박스 안쪽에 일일이 신문지로 싸서 보관해야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해 감자가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감자를 보관할 때 싹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가 배출하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보통 사과 한 개가 감자 10kg 정도의 발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파는 사과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자와 함께 두면 둘 다 금방 상하므로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가 간편하고 맛도 좋아 아침에 식사로 드시는 가공육들도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상업적으로 생산된 베이컨과 햄 그리고 소시지는 모두 가공육으로 간주되는데요. 천연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바쁜 아침에 쉽게 조리가 가능하고 맛도 좋으니 베이컨이나 햄 소시지 등 육가공식품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는 베이컨,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공장에서 가공하거나 훈제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장암 등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가공육 50g을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베이컨 4조각 또는 핫도그 1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육 대신에 완전식품인 달걀을 드시면 좋습니다. 달걀은 몸속에서 빨리 흡수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어 근육이 자연 감소하는 중년 이상 나이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 제아잔틴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뇌의 활동을 돕는 콜린 성분도 풍부해 기억력 유지를 돕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 점심 과식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직접 요리하기에 너무 바쁘다면 달걀 프라이보단 삶은 달걀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구운 달걀을 드셔도 되는데요.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달걀 프라이를 조리하면서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량과 지방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보인다고 합니다.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소금 대신 조미김과 같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마른 김 100g에는 단백질이 36g 들어있어 다른 해조류 10g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해 몸의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제, 면역기능 향상에 좋으며 식이섬유도 많아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완화해 줍니다. 시중에서 파는 간편 포장의 조미김은 짭조름한 맛과 함께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아침 식사의 간편함과 함께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간단히 마시는 것들 중에도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유입니다. 종합 비타민과 같은 우유는 소의 저주로서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품 중 하나로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마시고 있고 다이어트의 대용이나 특히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식사 대용으로 우유를 마시기도 합니다. 바쁜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빈속을 달래기도 하지만 위궤양 혹은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공복에 우유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카제인은 위산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위벽을 자극하고 위궤양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 환자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 효소가 부족하므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공복에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유를 먹고 싶지만 유당불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잠들기 2-3시간 전에 미지근하게 데워 마시면 우유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긴장을 이완하고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유의 하루 권장량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400에서 600ml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신다면 보다 적게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빈속에는 우유 대신에 좋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우유 대신에 요거트를 먹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은 질이나 양에서 우유와 거의 같으며 유산균에 의한 단백질 분해로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한다면 단순당과 열량의 과도한 섭취를 막기 위해 열량이나 포화지방이 적은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갱년기 여성 등 뼈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은 칼슘이 많이 든 요거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인공 첨가물 없이 신선한 원유와 과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백질은 일반 요거트에 비해 1.5배 이상 들어있고 나트륨과 당 성분은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또한 유산균은 1g당 1억 마리나 들어있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특히 유당 함유량이 낮아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드실 때는 유산균이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셔 위산을 씻어내고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빈속에 간단히 마시는 것들 중 피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진한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커피의 각성 효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으나 커피의 카페인 성분 등이 위 점막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벼운 위염이나 의궤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커피가 이러한 논란에도 몸에 좋은 이유는 채소나 과일이 몸에 좋은 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나무에서 나오는 커피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나 손상을 막아줘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공식 자료에도 커피가 일부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으며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커피는 간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피를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커피를 마셔야 의점막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성 효과를 보기 위해 커피를 마신다면 커피 대신에 레몬수를 마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를 달래주고 마시는 레몬수는 커피처럼 각성 효과를 줄 수 있고 우리 몸이 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질병이 산성 환경에서 번성하므로 pH를 유지하는 일은 질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절통, 피로, 두통, 소화불량, 골밀도 감소 등의 증상이 잦다면 몸이 산성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레몬수는 자연적으로 pH가 낮고 산성의 신맛을 가지고 있지만 체내로 들어가면 소화 과정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되어 우리 몸의 pH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강력한 항산화제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유발하는 화합물과 세포 손상을 줄여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비만,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장 결성을 예방해주고 피부 개선 및 입냄새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시중에 나온 삭즙된 레몬즙 구매하셔서 따뜻한 물에 희석하여 마시면 더욱 편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레몬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미온수를 생명수라 생각하고 반드시 먼저 마신다. 자고 일어나서 입안이 텁텁하여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사과가 좋습니다.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감자가 좋으며 영양을 위해서는 달걀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가 좋으며 각성 효과를 위한다면 레몬수가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이러한 음식들을 드신다면 더욱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과 그러한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위해 공복에 드시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달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